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여의도 정가에서 오는 깊숙한 얘기들을 또 정리하고 취재해서 매주 일요일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정가뒷담화 6월 21일 인사드립니다. 자, 토요일 새벽, 어제 새벽에 정말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 정치 향방을, 정계의 향방을 뒤바꿔줄 수도 있는 이재명 정권의 이 명운을 좌우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죠. 바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위정과 관련한 재판인데 여기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징역 4개월, 징역 4개월 짧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은 유죄냐 무죄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화영은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돼서 형을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4개월 더 해지는 겁니다. 넉 달이 더 살아야 되는 것이고, 특히 유죄가 나왔다는 부분은 앞으로 이재명 본인 그리고 이재명 정권 전체의 명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한번 가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심은 이거죠. 2023년 5월 17일 날 이것은 일단 이화영의 주장입니다. 수원지검 1313호 영상 녹화실에서 이화영과 김성태, 방용철, 박상웅, 김성태는 전 상방그룹 회장이고, 방용철은 부회장이고, 박상웅은 이사죠. 술을 샀다고 하는 사람, 저 본인이 마시려고 샀다고 했던 사람. 그리고 박상용 검사.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과연 술을 마셨느냐, 마시지 않았느냐, 또 연어까지 들어갔느냐, 안주로. 그리고 파티라고 부르는데, 과연 실제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구치소에서 데리고 온 이화영에게 술을 먹였느냐. 자, 이것이 핵심이죠. 그런데 어제 국민참여재판에서 4대3으로 그런 자리가 없었다고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들이 판단을 했고, 4명이 그렇게 판단을 했고, 3명은 이화영 쪽에 손을 들어줬지만 4명이 이 술자리가 없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최종적으로 유죄를 인정을 한 거죠. 이것이 구속력이 있는 의견은 아닙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최대한 감안을 해서 하는데, 판사 본인도 이게 유죄 확정 심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전에 이 연어파티, 술파티가 있었다고 이화영이 주장을 했지만, 본인이 7년 8개월 실형을 받은 그 재판에서 다 배척이 됐습니다. 대법원까지 배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이번에는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판사들을 이제 속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했는데, 오히려 이게 이화영과 이재명 정권에게는 독이 돼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제 많이들 다 아시겠지만은, 일단, 이화영이 그때 국회에 청문회 정인으로 나서 이런 술파티가, 연어파티가 있었다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그 주장 자체가 허위다. 그러니까 위정을 한 것이라고 해서 따로 기소를 한 겁니다. 본인이 지금 재판 하나 받아서 7년 8개월 확정 판결 받은 거 외에 이재명과 공범으로 재판 받다가 이재명 재판 중단된 거 외에 또 이 기소가 별도로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때 핵심은 뭐냐 하면은 본인이 거기 나와서 국회에 나와서 주장을 했던 것이 검찰 조사를 받던 중에 북한에 돈 보낸 것, 이재명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그리고 스마트폰 사업비, 경기도가 원래 주기로 했던 500만 달러, 800만 달러를 김성태에게 부탁을 해서 돈을 보낸 이유가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었고, 그리고 스마트폰 사업비 대납이었다는 것을 당시 본인은 평화부지사였고, 경기도 도지사였던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이렇게 검찰에서 2번 진술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이 공범이 되는 것이죠. 이재명은 지금 그것과 관련한 그 지시를 그러니까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혹은 지시를 했을 가능성도 있죠. 지시를 해서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죠. 좀 김성태에게 이야기해서 돈 좀 보내라고 하라고 지시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일단은 그 지시 부분은 나중에 또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만약에 이재명이 보고를 받았으면 이재명 공범이죠. 주범이죠, 주범. 그래서 이재명은 그 재판을 받다가 지금 중단시켜 놨는데, 그 상황에서 이화영이 왜 내가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고 진술을 했느냐, 그리고 나중에 번복을 했는데 왜 그때 당시에 그런 진술을 했느냐, 내가 술 얻어먹고 연어 초밥 얻어먹어서 해요를 당해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검사실에서 그 술파티가 있었다, 파티라는 이름까지 막 붙였습니다.
근데 그 진술이 날짜도 오락가락하고 처음에는 술을 먹어서 얼굴이 벌개졌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술 냄새가 둥이컵에서 술 냄새가 나서 안 마셨다고 했다가 완전히 그냥 하나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지금 인정이 돼서 유죄를 받은 것이죠. 자, 만약에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면은 이재명이 지금 주범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재판이 열리면은 유죄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것이죠. 실제로 그런 술파티가 없었는데 술파티가 있어서 자기가 허위로 검찰에 자백을 했다. 근데 그 술파티 자체가 없었다면은 그것이 허위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때 검찰에서 진술했는 게 진실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는 그 내용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은 이재명하고 직접 통화를 했다. 통화를 해서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 이하영의 핸드폰으로. 그런 이야기. 또 서로 간에 이재명은 김성태를 전혀 모르는 사이다. 그런 뭐 악질 고리덕의 모자를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뭐 조폭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서로 부모상에 비서실장을 보내서 조문을 하고 박용철 부회장을 보내서 조문을 하고 자 그런 그 인연들도 다 지금 확인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김성태가 이재명을 위해서 800만 달러를 줬고 이재명도 그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되면은 이거 이재명 재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가장 크게 앞장 세워서 뭐 조작 기소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북 송금 사건이죠. 왜 대북 송금 사건에 이렇게 목을 매느냐 하면은 가장 이재명에게 그 위급한 사건은 그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것이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안순이 됐기 때문에 재판이 다시 열리기만 하면은 바로 이재명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사실상. 그리고 가장 그 중하게 처벌이 될 것이 바로 대북 송금이죠. 언젠가 재판이 진행이 되면은 이게 특가법상 뇌물죄, 제3자 뇌물죄이기 때문에 최소 징역 10년입니다. 또 무기징역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범죄라는 것을 이재명이 알기 때문에 대북 송금 사건을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하영의 어제 그 새벽 유죄 판결이 이재명에게 닥칠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큰 재앙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재명에게 닥칠 그 쓰나미가 있죠. 하나는 일단 공소 취소 본인이 추진하고 있는 그 물 건너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박상용 그 검사에 대한 징계가 어려워지면서 박상용이 그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결과물 그것이 법원에서 인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이재명이 재판 들어가면 바로 유죄가 된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는 이재명이 중단된 다른 재판들이 4개가 돼 있는데 전체 5개니까는 다른 재판들도 전부 다 기소를 조작했다. 그래서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게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이 공소 취소거리가 안 된다고 하면은 다른 사건들도 추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에게는 크게 세 갈래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공소 취소는 지금 하기 어려워졌는데 만약에 그것을 억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억지로 하게 되면은 이재명 정권은 몰락의 길로 들었습니다. 자기 재판을 없애려다가 아예 정권이 몰락하는 길로 들어설 수가 있죠.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 대북 송금이 조작이 된 것이 아니다. 사건이 조작이 된 것이 아니다. 이재명에게 다 보고하고 승인을 받거나 애초부터 지시가 있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특검, 그래서 사건을 조작했다는 특검법을 지금 발의를 해놓고 있죠. 380억짜리. 우리 국민 세금 380억 들여서 370명 정도의 인원을 투입해서 200일 동안 이재명 죄 없애기, 그런 노름을 하려고 했던 것이 거의 지금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그 특검을 하려고 했던 것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전제하에 시작을 한 겁니다. 여느 술 파티가 있어서 거기서 진술을 해유를 했다. 그래서 사건을 조작을 했다. 그래서 조작 기소를 했다. 이 논리로 지금 공소취소 특검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완전히 깨져버리는 겁니다. 380억짜리 특검의 출범 명분이 없어져 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가뜩이나 이것이 이제 민심의 역풍을 맞아서 6.3 지방선거 전에 추진하려다가 6.3 지방선거 후로 밀어놨죠. 그런데 이하영에 대해서 이런 그 허위 진술을 했다는
허위 진술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이재명이 보고한 것은 허위 진술이 아니라는 그런 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밀어붙이기가 어려워진 거죠. 특히 8월 달에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정청래가 당선되면은 이거는 공소 취소는커녕 아마 재판 재개 이런 그 분위기까지 막 몰아닥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뜩이나 이재명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그렇죠. 그리고 정청래가 연임을 하지 못하고 정말 그 정권의 압박에서 연임이 불가능해지고 이재명 쪽의 김민석이 당선돼서 당권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김민석이 취임을 해서 이것을 시도를 할 수도 있고 특검을 억지로 시도를 할 수도 있고 아예 안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특검을 시도를 하게 되면은 엄청난 역풍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특히 그동안에도 공수취소 역풍 때문에 이재명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추월당하고 이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공수취소였죠. 그런데 이하영에 대한 재판에서 이하영의 그 유죄가 나왔는데 그걸 다시 계속 공소취소를 몰아붙인다고 하면 그 역풍은 몇 배가 될 겁니다. 몇 배가 될 거기 때문에 김민석이 만약에 당권을 잡아서 이것을 추진을 하면은 역풍 때문에 민심이 흔들리서 민심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고 김민석이 시도를 하지 않으면은 이재명에 대한 재판 재개의 여론이 다시 몰아칠 수도 있기 때문에 김민석이 된다고 해도 당권을 잡는다고 해도 이재명이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김민석이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첫 재판에서 술연합파티 첫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음에도 이것을 추진을 하면은 민심이 가만히 있지 않죠. 자, 그리고 어제 새벽에 나온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가 일단 상당히 어려워졌다. 볼 수가 있겠죠. 박상용 술 파티, 연어 파티를 시작을 해서 막 징계를 밀어붙였는데, 이것이 어려워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상용 검사가 수상 결과에 신빙성을 더해주게 됐습니다. 수사 결과에 신빙성을 더해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재명에게 이제 보고가 됐다는 것이 수사 결과죠. 기소한 내용이죠. 그러면은 이재명은 특가법상 3단 뇌물죄로 지금 재판에 넘어갔다가 뭐 집권하는 바람에 중단이 돼 있는데 이 재판이 언젠가는 이제 열리게 되고 공소취소가 안 된다면은 언젠가는 열리게 되고 그러면은 이재명은 특가법상 제3단 뇌물죄로 유죄 판단을 받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특가법이기 때문에 징역 10년 이상짜리를 받는 그래서 박상용 수사 결과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그런 판결이 어제 새벽에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박상용 검사 개인적으로는 일종의 그 명예를 회복하는 이 피고인에게 그러니까는 피의자 감옥에 있는 피의자를 불러서 뭐 술 사주고 뭐 술 먹이고 연어 먹여가지고 진술을 막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이런 프레임을 막 그 이재명 정권에서 씌우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물론 뭐 2심 판결과 3심이 남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이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은 그것을 뒤집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박상용에 대한 징계도 어려워졌고 박상용 검사가 명예도 회복했고 수사 결과에 신빙성을 얻게 됐다는 그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에게 닥칠 세 번째 쓰나미는 첫 번째는 공소취소 물 건너가고 두 번째는 박상용 수사 결과 신빙성이 얹혀지고 세 번째 쓰나미는 다른 재판이 중단된 다른 사건들도 지금 모두 기소가 조작됐다, 사건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공소 취소를 하거나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상황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근거가 흔들리는 가장 상징적으로 내세운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렇게 그 불리한 이재명에게 불리한 아주 최악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도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을 만큼 사건이 실제로 범죄 혐의가 있었다는 그 신빙성을 얹어주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재판 재개 여론이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른 재판들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이재명의 지지율은 이재명이 생명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이하영 유죄를 촉발로 해서 재판 재개 움직임도 일어날 수가 있고, 특히 이 정청래가 당선이 돼서 당권을 다시 잡으면은 정청래는 두 가지 무기가 있죠. 지금 이재명과 사생 결단식으로 싸우고 있는데, 이거 저희들이 다 전해드리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자, 그러면은 정청래가 되면은 이재명에 대해서 하나는 탄핵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 뭐 정청래 팬카페에서 그런 이야기, 김호준 그 커뮤니티에서도 다 나오고 있는 이야기죠. 탄핵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 이재명 탄핵. 또 하나는 바로 재판 재개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탄핵까지 안 가더라도 정청래에게는 다른 이재명에 대해서 선거법과 관련해서 유죄 취집하기 한순간 그 선거법에 대해서 재판 재개 여론을 좌파 진영에서 앞장서서 막 일으키면은 그거는 이재명을 단숨에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에 올라가 있는 그 재판만 열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헌법 83조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니까는 개인중에 새로운 소추만 못할 뿐이지 진행되는 재판은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 다수 법학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충분히 재판 재개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죠, 정청래에게.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선거법을 가지고 이재명을 날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그렇게까지 직간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정청래 불출마를 압박을 하는, 자, 그런 상황은 그만큼 이재명에게 큰 위험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큰 위험이 정청래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정청래로서는 이번 이하영의 유죄 판결,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공소시효할 게 아니다는 확실한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것이 이화영의 장뼈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하영이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은 거기서 여러 파티, 술파티가 있었다는 것이 배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판사들에게는 도저히 이제 안 된다는 이야기죠. 판사들이 여러 파티, 술파티 있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1, 2, 3심에서 전부 배척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하영이 선택한 것이, 그러니까 이재명 쪽하고 다 상의를 하고 다 선택을 하는 것이죠. 뭐 이하영의 변호사는 민주당 출신 경기도의원이고, 그 전에 이하영의 변호사, 설조한 변호사도 김현지하고 다 이야기를 다 하고, 김현지가 나중에 또 사임도 시키고 그렇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김현지가 이야기하는 것은 곧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는, 국민참여재판에 가는 이런 모든 문제도 아마 이재명 쪽하고 다 이제 공감대를 이뤄서 했겠죠. 그러니 판사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것을 속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을 하면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단으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좌파 지지자들도 있을 것이다, 많을 것이다, 뭐 그런 가정하에 국민참여재판으로 들어갔는데 국민참여재판에서 4대3으로 유죄 의견이 나와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혹 때리다가 혹 붙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여기다가 이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했기 때문에 김성태의 대폭로가 나왔습니다. 김성태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일반 법정에서는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이번에 했죠. 국민참여재판에서. 거기서 이하영이 본인을 막 매도를 하니까 완전히 화가 나서 김성태가 지나가는 개를 밥을 먹여 살려도 이렇게는 안 할 거다는 말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개를 밥 먹여 살려도. 무슨 이야기냐. 이재명, 북한에 돈 줘야 되는데, 스마트폰 사업비 줘야 되는데, 주지도 못하고 있었고, 또 이재명 북한 가고 싶은데, 북한에서 돈을 요구하고 하니까 자기가 돈을 줬다는 이야기고, 실제로 이하영에게는 법인카드도 주고, 급여도 주고 해가지고, 뇌물도 주고 했죠. 그래서, 정치인들 먹여 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이재명, 이하영, 자기가 먹여 살렸는데, 지나가는 개를 밥 먹여 살려도 이렇게는 안 한다. 돈 주고, 이하영에게 돈 주고 카드 줬는데 왜 나를 매도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이야기를 했죠. 두 개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이야기가. 누구 때문에 내가 돈을 줬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북한에 돈 보낸 것이 내가 누구 때문에 줬는데, 이재명 때문에 준 거죠. 이재명을 직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이니까 이런 말도 다 나올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때 수사가 시작되니까 해외 도피를 했죠. 해외 도피를 했는데, 그 해외 도피, 이번에 국민참여재판에서 나온 이야기죠. 김성태가 이하영 면전에서
아니, 나 해외 도피시킨 거 당신 아니냐. 소낙비는 피해가자고 외국 나가시라고 했잖느냐. 이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범인 도피죄가 되죠. 그 범인 도피죄도 또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이하영이 김성택에게 외국 나가 있으라고 한 게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결단을 했을까요? 이재명의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은 김현지가 계속 그 일에 관여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김성태를 해외로 빼돌리는데 그때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런 것은 지금까지 전개되는 과정을 비추어 봤을 때도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재명이 만약에 해외 도피를 시켜라 지시를 했다 그러면은 엄청난 또 범죄 혐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들 워낙 이재명과 관련된 재판도 많고 수사가 진행되다 중단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간과를 지금은 하지만은 나중에 언젠가는 전부 다 이재명에 대한 국정조사를 한다거나 가령 그런 상황이 되면 이런 부분들도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재판 과정에서 이하영 재판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다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해외로 도망가라고 했다는 그 폭로. 자,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민주당에서 일종의 생떼를 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아픈 부분이 돼버린 거죠. 특히 민주당에서 국정조사를 하고 청문회 하고 특검 만들고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대장동 변호사 이건태죠. 근데 이건태가 지금 어제 새벽에 판결이 나온 지 한나절 반이 지나서 오늘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서영교가 그때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을 했었죠. 이건태가 핵심적인 인물이었고, 근데 이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해서 뭔가 이제 거리를 이렇게 여기에서 완전히 재앙이 닥쳤는데 뭔가 변명할 거리를 하루 반나절 동안 찾았겠죠. 그걸 나와서 하는 말이 유죄가 나왔지만 실질은 무죄다. 실체는 무죄다. 우기는 거죠. 막 이렇게 지금까지도 공소 취소하는 게 무슨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우기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청문회에서 그렇게 술 여러 파트가 없었다는 것을 막 드러났는데도 무슨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런 식으로 우기면서 그냥 가는 거죠. 이건태하고 서영교 기자회견에서도 실질은 무죄다. 배심형 3명이 무죄 의견을 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법률을 잘 모르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배심원의 의견이 4명일 뿐이다. 4대3일 뿐이다. 아니, 그러면은 국민참여재판 자체를 부정을 하는 거죠. 법률을 모르는 사람들이 낸 의견을 판사가 받아들였다. 판사는 그 의견에 구속이 되는 건 아닙니다. 존중을 하고 최종 결론은 판사가 내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은 이렇게 서영교 하고 이건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참여재판 자체를 부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주장을 하는데, 자, 국민참여재판은 항소심에서, 상급심에서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반입하고 진술 세미나가 당연히 있었다.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있었다. 지금 2년 몇 개월 동안 국민들을 세뇌시켜왔죠. 그 세뇌를 또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억지 주장을 막 하면서 또 항소심 재판부를 압박을 하는 그런 수단으로도 쓰고 있는데, 이건태는 자기가 이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의 죄를 없애는 공소 취소를 총대를 맺기 때문에 이건태는 오늘도 당연히 특검법을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우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도입을 해 봤으면 합니다. 진짜 처리를 하면은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대폭발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특검법 정말 했어. 그럼 민심의 심판을 받아보자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결국은 이건태처럼 이렇게 자기가 이제 변호사 출신으로 이재명이 배지를 달아줬으니까 뭔가 보온을 해야 되는, 결초 보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재명은 공소 취소에 앞장서고 있는데, 이재명 구하려다가 결국은 좌파 정권이 몰락을 하는 그 길로 들어서는 문이 지금 열리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예. 매주 일요일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였습니다.